네, 어, 6장, 7장, 8장을 다 했는데 이게 좀, 야, 너 너무 빨리 넘어가던데? 이거 그게 한 번에 다 돼? 예, 한 번에 다 되면 안 되죠, 원래. 근데 제가 여지껏 반복하면서 했던 것도 있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가르쳤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번 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비협회는 누가 설립하나요? 경비업자죠. 그래서 답은 X고요. 2번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들을 위하여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원이어야겠네요.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원입니다. 원 X. 3번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O. 4번 경비협회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 업무는 두 문으로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교훈, 복지, 연진. 공제사업의 두 문은요. 손보증, 교훈, 복지, 연진, 업무 재해연. 아 죄송합니다. 손보증, 교훈, 복지, 업무 재해연 이렇게였던 것 같네요. 또 법내료금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서 또 2항에 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면은 교훈, 복지, 연진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냥 두 문으로 안 해오신 분들은 이제 공제사업이 돈 관련된 거 들어가고 경비협회 업무는 돈 관련된 게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보시면은 얘네가 좀 돈이 들어가 보이죠. B와 C가. 예, 이 B와 C는 손보증 교훈 복지 업무 재연으로 해서 공제사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B와 C를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는 교훈 복지 연진으로 해서 다 들어간 말이기 때문에 A와 D는 맞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다시 경비 업무의 연구 맞죠? 경비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사업 C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이 공제사업 D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경비협회 업무입니다. 그래서 A와 D만 맞다. 5번 경비협회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또는 경비 그 밖의 경비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원 배치 및 고용 보장, 경비지도사 신임 교육. 일단 C와 D는 확실히 아니죠. 이 배치나 고용 보장하는 거는 이런 말은 없고요. 또 복리후생은 말이 될 수도 있죠. 교훈 복지 연진이니까 복지는 말이 되겠네요. 경비지도사 신임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C와 D가 되겠다. 6, 7, 8 가볼게요. 6번 경비협회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번 맞습니다. 7번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여야겠죠. 무조건. 답은 O입니다. O. 협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돈이잖아요. 돈 같은 거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 X. 23조의 1번 이 손해배상 관련된 거 나온 거 보니까 공제사업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23조가. 자, 1번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진다? 경비업자가. 답은 X. 2번 경비업법상 경비협회는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무관한이 아니라 관련된 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2, 3조의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은 X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됐죠. 제가 일부러 두 문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했고요. 두 문은 어떻게 외운다? 공제사업은 손보증, 교훈, 복지, 업무 재연, 경비협회의 업무 두 문은 교훈, 복지, 연진. 3번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업무상 재, 돈 관련된 것도 나오고 복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3번 같은 말은 맞겠네요. 4번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맞네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죠. 5번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B.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C. 경비원 교육훈련 D.
청원경찰 직무교육 이런 거는 이 손보증, 교훈, 복지, 업무 재현 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돈 관련됐죠. 또 입찰 보증도 맞죠. 교육훈련도 들어가 있네요. 직무교육은 아닙니다. 청원경찰 직무교육은 X예요. 또 경비원 직무교육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비지도사가 해야 하는 거겠죠. D는 틀렸습니다. 6번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상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7번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의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는 법내료금 책임준비금, 다시 법내료금 책임준비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공제사업의 범위 들어가고요. 공제계약의 내용도 들어가고요. 공제금도 들어가고요.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까지도 들어갑니다. 모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법내료금 책임준비금으로 외우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공제규정의 대상.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 따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경비협회가 운영하려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비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보호가 아니라 업자의 보호를 해야겠죠. 경비업자가 주체니까 거의. X. 23조의 9번 경찰청장은 경비협회가 운영하려는 공제사업의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제규정 관련된 거는 여러 명이 하는 게 낫겠죠. 검토하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 협의하여야 한다. X. 경비업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공제사업으로 인한 공제금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비업자가 금융위원회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은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X구 경찰청장이어야겠죠. 또 이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과 공제규정 승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또 두 가지. 11번 경찰청장은 경비협회가 운영하라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다 맞는데 우리 필요청 할 수 있다. 예. 우리 보안 측정에서는 그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여야 한다로 끝났는데 얘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X입니다. X. 진짜 문제 이렇게 치졸하게 나와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건 OX라서 문제 지문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맞추기가 어렵고요. 요청할 수 나머지 삼지선 다 지문에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감을 기르는 게 더 좋겠습니다. 24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4조가 뭐죠? 뭔데 나와있죠? 24조 문제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볼게요. 예, 여기 나와있어 안 되네요. 24조는 잠시만요. 좀 삭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해서 24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24조 1번 이 보칙 파트인가요? 네, 보칙 파트네요. 1번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서 경비업자 및 경비주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얘는 또 필요청 이 명령에 예 사유로 하여야 한다로 끝나면 안 되는데 X인데 이거는 잠시만요. 문제를 하여야 한다 라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답안지에 오라고 돼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X로 고치기 바랍니다. 자, 2번 시도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3번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서 경비구역 평면도 및 배치 계획서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단 경찰청장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나와야겠고요. 경편배계라고 해서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는 청원경찰 이 배치 신청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어요.
4번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 사항 및 교육 훈련 상황, 근교라고 하죠. 근교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경비업 허가증 원본을 내보여야 한다. 아니죠. 이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징표를 내보여야겠죠. 5번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법이나 경비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맞고요. 이 세 가지 폭처법 중지 명령 할 수 있다. 어기면은 1년 1천만 원 사유다. 5. 6번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폭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번도 맞는 말이죠.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험, 법쟁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7번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배치된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X입니다. X.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허가 취소 사유로는 허브 업무 외버돼 이도 일후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 경비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가령 허가받은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것도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지만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 배치된 경비원이 가령 뭐 특수경비원이 자리를 이탈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경비업만 벌칙을 받으니까.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서장의 권한이 되겠죠. 관할 경찰관서장만 배치 허가에 관여가 되어 있는데 시도경찰청장도 이거 알려주고 7일 이내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아니죠. 집단 민원 현장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0번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집단 민원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받은 경비업자가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배치 시 배치 장소 등 배치 허가 신청을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유이다. 그쵸? 이게 1.3취 사유에 해당이 되죠.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 배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한대죠. 그럴 때는 정지 3번 이상 하면은 1.3취니까 취소가 되니까 또는 취소 사유 맞는 말입니다. 11번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집단 민원 현장 배치 허가 받을 것을 고지받은 경비업자가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배치 시 배치 장소 등 배치 허가 신청을 내온 거짓으로 한 때에는 경비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 원 과태료 사유 뭐가 있죠?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천만 원 사유는 뭐가 있나요? 신임 배치 허거, 집의 명보기. 집단 민원 현장 배치 허가를 잘못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고요. 1,000만 원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X. 1번 25조의 1번 문제네요. 드디어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보안지도 점검 권자는 누구다?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경비업자에 대하여 시설경비업자가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겠죠. X.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번 시도경찰청장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입니다. X. 4번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 X.
5번 특수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대요. 이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X 이거 아니라 죄송합니다. 특수경비업자가 이제 첫 업무 개시 신고,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업체의 A라는 시설의 국가 중요 시설을 맞아서 A 시설의 업무 개시 신고를 할 때는 A 시설에 대해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B라는 시설에 대해서 업무 개시 신고할 때는 B 시설의 업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업무 개시 신고 전, 첫 업무 개시 신고 전에 받아라. 6번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 허가를 받기 전이 아니라 그 첫 업무 하기 전입니다. 첫 업무 하기 전에. 그래서 6번도 X. 7번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시도경찰청장을 거쳐서 경찰청장에게 직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쳐라는 게 맞지만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비법에 등장하는 국정원장이 국가중요시설 나올 때 한번 또 여기서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인데 이제 경찰청장 거쳐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여라. 8번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보안지도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정원장에게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보면은 보안지도 점검이 아니라 비밀 취급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정에 유의하시고 답은 X입니다. X. 보안 지도 점검과 비밀 취급 인가는 다르다. 비밀 취급 인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냥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 보안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26조의 1번 이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거네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로 경비 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대요. 그럴 때는 배상하여야 하나? 과실로 그러한 경우에 경비원이 과실로 그랬다면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고의 또는 과실 둘 다 배상. X. 2번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 맞습니다. 5. 3번 경비 대상 시설의 시설주는 경비업자의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손해를 배상해라. 경비 대상의 시설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급을 맡겼고 경비업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답은 X. 4번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대요. 경비업자는 1차 적발 시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번 볼까요? 이 과실 피해가 발생했대요. 피해가 그러면 손간변, 우리 손간변이라고 기억나시죠? 경삼육, 경육치, 경삼치, 경육치.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된 거는 경삼치이기 때문에 1차 적발 시에 경고, 2차 3개월, 3차 6개월의 정지입니다. 답은 X가 되겠네요. 또 뭐 있죠? 5번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종료 후 업무가 끝났대요. 퇴근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 수행 중이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X. 27조 위임 위탁. 쭉쭉 내려가서 27조 문제네요. 27조의 1번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관련된 거 중요하니까 대통령령이 맞겠죠. 그래서 7번 5입니다. 5.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이다. 위탁은 누구한테? 시험관리기관에. 경찰청장은 경비조사 시험의 공지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죠. 시도경찰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위임하는 거는 취정 경비지도사 자격과 관련돼서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관한 거 또는 청문회에 관한 거겠습니다. 3번 경찰청장은 경비조사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입니다. X. 4번 경찰청장 또는 관서장은 경비조사 시험의 관리와 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거 법조문 자체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5.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관서장이 나오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경비조사 교육이랑 연관시켜서 외우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경비조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수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5번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보면은 이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에 관한 업무잖아요. 이거는 위탁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법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임 위탁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6번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돈 관련됐으니까 대통령령이 맞겠죠. 5. 7번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괄호 열고 추가, 변경, 갱신 허가를 제외한다.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허가, 추가, 변경, 갱신 허가 다 만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포함한다 해야겠습니다. 답은 X. 8번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급을 받는 경우에는 만원의 수수료, 재급이니까 2,000원이면 되겠죠. X. 9번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 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이 증지는 지방세와 관련이기 때문에 수입 인지를 첨부해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X. 10번 경지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X. 11번 경찰청장은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과원합한 경우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X. 과원합한 금액만 준다. 12번 경찰청장은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 시행 기간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해라. 이 경찰청장 및 시도 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료 및 허가로 인한 수수료를 수입 인지로 받아야 한다. X. 이 전자화폐로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죠. X. 15번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배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배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별도로 없어요. X. 경비업 허가랑 다르다. 배치 허가는. 경비업자는 경비업에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허가증 원본에 1만 원의 수수료 아니죠. 2,000원 신고 관련된 거 2,000원이라 그랬죠. 원본은 맞습니다. X. 17번 경찰청장 또는 관서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X. 그 벌칙 수뢰죄 관련된 거 받을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수뢰죄, 사전 수뢰죄, 강간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번 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급받은 기관은 형법에 따른 수뢰, 사전 수뢰, 수뢰 후 부정 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적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보고요. 도급이 아니라 위탁이겠죠. 답은 X. 자 이제 8장 문제가 왔는데 좀 많네요. 큰일 났다. 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봅시다. 아하.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조 1번 국가중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5천만원 사유입니다. X. 파업행위 2번 파업행위를 통해서 국가중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시킨 장애가 아니라 저해네요. 저해시킨 특수경비원은 또 쟁의행위를 했네요. 1년 1천만원 사유겠죠. 5년 5천만원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X. 3번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허가받지 않고 비대허가 20불 허가받지 않고 영위도급 3년 4천만원 사유에 맞네요. 그래서 답은 O. 4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은 경비업자는 비대허가 20불 버터 비밀의 비자가 나와있죠. 그래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금고가 아니라 징역입니다. 징역. 금고가 나오는 것은 결격사유에서만 나오죠. 5번 경비업자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자 같은 비밀이 누설인데
규정이 되어 있대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뭐 증언, 진술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비밀을 말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얘는 얘 사유다. X. 얘는 3년 이하 사유가 아니다.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 6번 특수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시설주에게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비대 여과 대행업자가 즉시 통보 또 미리 통보 즉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3년 3천만 원 비대 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3년 이하면 3년 이하. 7번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받은 경비 대행업자가 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말입니다. 28조의 8번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받은 경비 대행업자가 3일 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시 미리 통보 즉시 인수기 때문에 즉시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X. 9번 특수경비업자가 업무 개시 전 특수경비업을 대행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수경비업을 대행할 자를 신고하지 아니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이거는 없죠. 이런 거는 업무 개시 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처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통보 즉시 인수. 대행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행할 자한테 내가 못하니까 네가 미리 와서 해. 네가 다음 주에 투입해야 돼라고 통보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징역이지. 대행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10번 시설주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1년 사유 뭐 있죠?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헌 벗쟁.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헌 벗쟁 이렇게 있죠.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도급한 거는 그 3년 3천만 원 사유죠. 비대허가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그래서 10번은 틀렸습니다. 11번 고의로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 이건 5년 5천만 원 사유입니다. 12번 다음 중 경비업법상 벌칙으로 처벌 기준이 다른 것은 무기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관리 책임자. 이거는 무관 출장 직접에서 1년 1천만 원 사유.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나와 있네요. 도급인. 비대여 여의 관여 허가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ABC는 3년 3천만 원 사유네요. 경비 대행업자에게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특수 경비업자 비대여가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해서 A만 1년 1천만 원 사유네요.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헌 벗쟁이니까 답은 A가 다른 기준이네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13번 경비업법상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관여한 사람만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비업자는 돈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고용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억지를 조금 마냥 뿌리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주지 마라라는 취지겠죠. 14번 집단민원장에 2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번 국가중요시설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 등의 폭발 등 위급 상태가 발생한 때에 특수경비원이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이렇게 위급 사태가 아닌데 그냥 소정 벗어난 경우에는 무기 들고 벗어난 경우에는 2년 2천만 원 사유입니다.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관할, 경찰, 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죠. X. 이러한 보조문은 없어요. 무기를 가지고 벗어난 특경만 벌금 사유에 해당됩니다. 17번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황이 급박하지 아니하고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포탄에 의한 사격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미리 공포탄 없이 미경고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무조건 경고해라인데 경고를 안 하고 쐈대요. 경고하고 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냐? 아니죠. 이거는 조금 사유가 없어요. 이거는 무기관리 수칙은 이러한 절차가 없고요. 특경 의무죠. 특경 특수경비원의 의무. 2년 2천만 원 사유는 뭐다? 도망간 때, 무기 가지고 벗어난 때. 위급 사태는 3천만 원이고요. 위급 사태가 아니지만 그냥 벗어난 때는 2년 2천만 원. 경비법상 무기관리 책임자가 무기탄약 대여대장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 자,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 관서장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X고요. 무기탄약 출납부가 나오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맞습니다. 무기관리 책임자가 시설주를 거치지 않고 특경으로부터 무기를 직접 출납 반납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니죠. 무기관리 책임자는 원래 시설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출납받죠. 답은 X. 20번 경비 업무 중 단봉을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봉은 복적 분단이라고 해서 명시된 정확한 복장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징역 사유가 아니죠. 답은 X. 반대로 이제 경비업법에서 정한 무기가 아닌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 수행하면은 1년 1천만 원 사유 맞죠. 21번 과실로 국가 중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실이네요. 과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중지명, 위헌 법쟁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네요. 22번은 X. 이거는 배치 폐지 사유로는 갈 수 있겠네요. 배치 폐지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배치 폐지 명령을 내렸고 이거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벌금 내겠죠. 단검을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험한 무기니까 맞죠.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중지명이니까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도 포함된다. 중지명, 명이 명자니까 답은 O.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면 좋겠는데 아니네요. 와, 양이 많죠 좀. 네, 가봅시다. 50분 정도에 끝날 것 같네요, 느낌이. 자, 형의 가중처벌 29조 1번. 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상폭체감, 물손, 협공료. 상폭체감, 물손, 협공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과실치사.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해죄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A가 아니고 가중처벌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고요. 상폭체감. 경비원은 특수폭행만 포함된다 그랬죠. 왜? 무기를 가지고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폭행이 될 수 없다. 특수폭행만 되고 특수경비원만 폭행죄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C도 안 되고요. 공료는 특수공갈, 특수강료만 된다. 물손, 재물손괴와 손괴죄는 그냥이다. 반대로 집단 결격 사유로 가면은 싹 다 특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B만 맞고요. 나머지 A, C, D는 안 된다. 결격 가중처벌이 아니다. 얘만 가중처벌이다. 2번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 수행 중에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X. 경비원이 경비 업무 수행 중에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 수행 중에 주거 침입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아닙니다. 이거 특수 주거 침입만 해당되고요. 그냥 주거 침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집단 결격 사유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죠? 예, 그죠. 체포감금 또 그냥 특수 체포감금은 어디에 있다? 집단 결격 사유. 주거 침입죄는 집단 결격 사유에 있다. 좀 복잡하죠? 문제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잘 외워지지 않나요? 특수경비원이 형의 가중처벌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형의 가중처벌이니까 그 상폭체가 물손협곡류라고 외우시고 공유는 뭐다? 특수공갈, 특수강류. 예, 그렇기 때문에 29조에 A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상폭체가 물손, 예, 재물손괴죄는 맞죠. 물손 협공유이기 때문에 또 C도 안 된다. 물손 협 공유, 물손 협 협박죄는 또 그냥 협박죄다. 그래서 D는 맞는데 이제 B랑 D는 맞는데 A랑 C는 아니다. 경비원부 수행 중에 특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경비원이니까 특수랑 연관된다 그랬죠. 네, 경비원부 수행 중에 특수 폭행죄를 범했으니까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5. 특수 경비원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단 경비원부 수행 중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필요는 없죠. 경비원부 수행 중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음 중 그 경비법상 형의 가중처벌 범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상폭체가 물손협곡류, 네, 폭행치사상죄 맞겠고요. 상폭체감, 체포감금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체포감금이니까 얘도 맞다고 보는 게 옳은 것이니까 A랑 B는 일단 맞고요. 이 절도 강도 자동차 강간죄, 형범폭탄 강간추 이 C와 D는 가중처벌 범죄가 아니라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체포 상습죄, 상습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집단 결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머지 중, 특수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포함이 된다. 네, 맞네요. 그리고 또 그냥 체포감금은 어디에 있다? 그 집단 결격에만 있다. 그냥 체포감금은 집단에만, 그냥 주거 침입은 집단에만. 그냥 얘는 특수 주거 침입이니까 좀 어렵죠. 이거 원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네요. 틀리라고 내는 거죠. 당연히 맞춰야겠죠. 그런 것도. 그럼 근데 지금 이건 OX이기 때문에 명확히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보통 사지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망설였잖아요. 얘는 있고 얘는 뭐 없고 이렇게 명확히. 그럼 뭐 명확하지 않은 거 찍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예, 마지막이네요. 30조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때 특수경비업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액이 정해진다. 이건 양벌규정은 아니라고 묻는 건데 양벌규정은 벌금형만 받습니다. 벌금형만. 그래서 징역은 안 받습니다. X. 경비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행위자의 직계 비속이 있다.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될 수가 없죠. 자, 직계 존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말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옆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또 괜히 또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죠. 잠시만요. 네, 제가 반개를 잘못 말씀해 드렸네요. 직계 존속은 위로 가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아래로.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 내가 할아버지다. 아들, 손자는 직계 비속. 그리고 내가 아들인데 누나, 형제가 있다. 반개. 자, 3번. 도급인이 경비법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거 외우기 힘드시면은 뭐 아들이 비가 내린다. 아들이 태어난 날 뭐 비가 왔다. 뭐 딸이 아들 손자 보니까 비가 흐른다. 뭐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죠. 직계 비속. 도급인이 경비법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되는 경우에 경비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관다. 아니죠. 도급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리 감독 관계 없죠. 그래서 3번은 X. 도급인이 경비법에 받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관여한 때가 있겠죠. 무적격자, 부자격자를 관여한 때 무기관리 책임자가 무기산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액을 처해주는 경우 이를 고용한 시설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원칙상 먼저 과하는 게 맞고요. 이 시설주가 정확히 뭐 이 사람을 케어했다든지 관리를 했다면은 예외가 되겠죠. 31조 1번
집단민원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장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신임 배치허거 집의 명복이라고 해서 집의 명복, 복장에 해당되고요. 1회는 600, 2회는 1200인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고 원래는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맥스는 가중 감경 가능하니까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맥스 3천만 원은 안 된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2번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 어디에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은 경비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경비원을 배치한 때에 경비원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경비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이거는 온데 이거는 오네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집단민원장이 시설 경비원과 신변보호 되니까 오네요. 오. 이거 문제 지문을 보니까 답을 보니까 X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경비대상 시설에로 하고 바꿔볼게요. 경비대상 시설에. 자, 31조의 3번. 경비법상 부과 기준 상한이 다른 거. 3천만 원과 500만 원 중 다른 게 있으니까 골라라. 이거겠죠. 집단민원장 들어간 건 다 3천만 원이니까 일단 A와 B는 다 3천이고요. 그럼 하나가 500이겠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신임교육, 신임배치허거 집의 용복이니까 얘도 3천만 원. 대행업자 신고하지 않은 거, 거짓수로 한 거는 400, 미신고는 300. 그렇기 때문에 D가 아니다. A, B, C는 3천만 원 다유다. 집단민원장의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 집단민원장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시, 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이것도 뭐 3천만 원 사유죠.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거짓으로 했대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도사 대행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기 때문에 얘는 500만 원 사유입니다. X. 5번 관할 경찰 관서장이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경비업자에게 배치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경비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무기에 관한 명령이지 배치 폐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31조 5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되겠네요. 배치 폐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1천만 원 벌금 사유가 되겠죠. 관할 경찰 관서장이 집단민원장에 경비주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단민원장인데 집단민원장. 근데 집단민원장이란 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집의 명복이 기억나시죠? 집의 명복이 그거 외에는 500만 원 사유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사 대행 신고 미선임 미배치한 거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사유가 아니라 500만 원 사유가 되겠네요. 답은 X. 7번 경비업자가 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100, 200, 400으로 나가기 때문에 1회 위반 시 100만 원입니다. X. 다음 중 집단민원장의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집단민원장의 배치허가니까 신임 배치허거 1천만 원 사유죠. 그래서 1000, 2000, 3000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2회 때 2천만 원. 2회 때 2천만 원. 나머지 없네요. 1000, 2000, 300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한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4천만 원 될 수 없고요. 1000, 2000, 4000. 네, X입니다. 나머지는 1회에 600만 원. 원래 집의 명복이는 600, 1200 이렇게 가지만 신임 배치허거는 좀 다르다. 1000만 원부터 스타트한다. 자, 경비원의 근무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는 근무사항 기록부는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50만 원부터 스타트한다 했죠. 50, 100, 200, 400이겠죠. 근데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니까 1회 때 50만 원 아니죠. 1회 때 2회 50만 원이라 되어 있으니까 A는 틀렸고요. B는 2회 100만 원이니까 맞고요. C는 3회 200만 원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감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맥스로 500 때릴 수도 있고요. 대통령령에 관한 기준에는 3회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은 뭐다? B, C가 맞겠네요. B, C. 죄송합니다.
10번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이 시설주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한 때에는 시설주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대요. 무기명은 무조건 500만원 고정이라 그랬죠. 자, 시설주가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다 500만원이다. 다. 11번 경비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청장에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죠? 이거 신고 관련된 거는 50, 100, 200, 400, 50, 100, 200, 400 순으로 가고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이런 식으로 간다 했죠. 30일 이내니까 얘는 5가 맞겠네요. 12번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설의 명복이기 때문에 설의 명복이는 100, 200, 400으로 가요. 그래서 위반 시에 50이 아니라 1회 위반 시에는 100, 2회 위반 시에는 200, 3회 위반 시에는 400으로 가야겠죠. 12번은 X입니다. X. 13번 경비업자가 집단민원장에 명부를 아니하였대요. 그럼 집의 명복이니까 600, 1200, 2400으로 가겠죠. 작성. 죄송합니다.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은 300으로 스타트한다 했죠. 반으로. 왜냐면 그 사람만 작성하지 아니한 거니까. 다만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안 쓴 걸로 봐서 600만 스타트다. 그래서 13번도 5가 되겠다. 경비업자가 집단민원장에 배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치 폐지 관련된 신고 관련된 거는 지도사 대행 신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X다. 14번은 X. 15번 경비업자가 주된 사무소 출장소에 경비원의 근무사항 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50만원 스타트라 그랬죠. 1회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50, 100, 200 순으로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이 문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중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라고 쓰지 말고 네, 이하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조문에 뭐 500만원의 과태료면은 말이 되지만 이 기준은 다른 거기 때문에 경비지도사가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실시대장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로 나오고요. 이게 경비지도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직무교육 실시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경비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지도사가 문제죠. 그럼 지도사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겠지. 뭐 경비업자한테 이러한 사유를 하면 안 되고 경비업자는 근무상황 기록부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17번 기계경비업자가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설명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대응 체제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허가를 취소해야겠죠. X. 18번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고려하여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중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어야겠죠. 500만원이랑 3천만원 기준 지켜라. X. 경비법상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1년이 아니라 2년이어야겠죠.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X. 경비법상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과 다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적으로 할 거예요. 처적. 그래서 처분행위가 처분일과 적발된 날로 갈 거예요. 처적. 예. 그 위반 행위가 있은 날은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관련된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남은 부분이 진짜 몇 개 없어요. 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몇 개 안 나온 건데 이것도 암기할 게 좀 있어요. 왜요? 네, 이거는 별표기 때문에 외워야 할 부분이 많고요. 지금 108페이지 정도, 105페이지 정도에서 100페이지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왔죠?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한 95% 왔다. 경비법은.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